먼저 취득식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건너뛰었죠? 했나요? 저 질문하는 거 맞나? 취득시기는 작년에 출제가 돼서 비중이 좀 적어서 중요한 과세표준부터 먼저 한다고 순서를 조금 바꾼 것 같은데, 지금 다 본다는 뜻은 2주 동안 책 건들지도 않았다는 뜻이네. 그래요. 자, 오늘도 한번 출발을 해보죠. 오늘은 과세표준 중에서 64쪽 어디 하는지도 다 안 펴놓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하죠. 문제집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고, 어이구 필기 잘했네. 이렇게 해봐. 오, 이야, 이 친구 한 거 봐요. 이렇게 정서. 요약, 이게 요약 중에 요약이죠. 잘했네 아주. 이쁘게 여자 글씨야. 자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어. 자, 64쪽인지 다들 낯서니까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64쪽에 보면은 과세표준 일부가 남았었다고 그랬죠. 여기 맞나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취득시기 문제 푸른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52쪽 푸른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52쪽. 에? 없어요? 풀었어요? 지금 이쪽 분하고 이쪽 분 학원이 2개 있나요? 됐어요. 이따 알아서 제가 다 해드릴게. 자, 64쪽에 보면은 9번 나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건데, 64쪽에 요건 뭐냐 하면은, 첫째, 과세표준이 뭐가 되느냐?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취득 당시의 가액대로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취득가액에 포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취득가액과 관계가 없는 거냐, 요 2가지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죠. 따라서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즉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인데, 요건 일단 상식선에서 접근하면 쉬워요. 4월 당시에 들어간 거면 다 어떻게 해주죠? 포함을 해야 되고, 4월 다음에 발생했으면 포함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면은 4월 당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요건 취득가액에 어떻게 해줘라? 포함을 해라. 그런데 4월 다음에 발생한 건 취득가액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그럼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느냐? 첫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할부이자 또는 연부이자가 되겠죠. 뭐 할부이자는 상식적으로 접근해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건 다 아는데, 무슨 말이냐? 요거죠. 어떠한 것을 내가 취득하는데 가격이 뭐가 있느냐? 현금가가 1억이에요. 그런데 할부로 샀다. 그럼 할부가가 3억이다. 그럼 할부가 속에는 현금가 얼마가 되겠죠? 1억. 그럼 2억에 대한 건 뭐가 되죠? 이자 성격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돈이 없다, 할부로 샀다. 그럼 주변에서 얼마에 샀냐고 물어보면 얼마라고 자랑하죠? 3억이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할부이자는 취득가액에 항상 어떻게 해줘라? 포함이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느냐? 가장 많이 나오는 건설자금 이자가 있죠. 해보죠. 건설자금 이자. 건설자금 이자는 뭐냐? 글자 그대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발생했다는 얘기죠. 제가 63빌딩을 짓습니다. 돈이 모질라요. 모질라서 은행에서 빌려옵니다. 요걸 뭐라고 그러죠? 차입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차입금 돈 빌렸어요. 왜 빌린 거예요? 건물 짓기 위해서. 건물 짓기 위해서 빌려온 돈을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 건설자금이라고 그래요. 무슨 자금이라고 그래요? 건설자금. 그러면 빌려왔으면 뭐가 발생하죠? 이자가 발생하죠. 그럼 이자가 왜 나왔냐? 빌려왔으니까. 왜 빌려왔냐? 건축하기 위해서. 따라서
요 이자도 건축하기 위해서 발생한 이자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건설자금 이자. 해보자. 건설자금 이자. 요게 시험에 나올 때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이렇게 지문이 꼭 나옵니다. 이렇게 길게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요걸 뭐라고 본다고 그랬죠? 건설자금. 발생한 이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건설자금 이자. 요건 항상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해줘야 된다. 그럼 건축에서 나오죠. 건축해서 나오는 설계비 같은 거 있죠.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죠. 설계도가 왜 들어갔어요? 건물 짓기 위해서. 따라서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해야 된다. 요거 꼭 명심해야 되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약정에 의해서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에 대한 것. 채무인수분은 부담부 증여를 생각해도 똑같겠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려고 그래요. 돈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죠? 전세 끼고 살죠. 그럼 전세 끼고 샀다. 그럼 그 전세 보증금도 취득가액에 어떻게 하죠?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냐 하면은 약정에 의해서 어떤 거? 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거. 이건 쌍방 약정에 의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내가 이 친구한테 물건을 이 친구가 갖고 와서 우리 집을 탐내요. 팔라고. 그럼 저는 이제 튕기죠. 안 돼. 그때 이 친구가 와서 그럼 제가 양도소득세 부담할게요. 이런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친구 입장에서는 부동산 대금 이외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죠? 어떤 말이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이 친구가 사기로 했는데 내가 안 파니까는 조건을 걸죠. 요 조건이 뭐냐? 취득대금 이외에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게 있겠죠. 지금처럼 뭐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아니면 등기에 대한 요금, 여러 가지 비용 다 어떻게 한다? 포함을 해주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가 있죠? 어떤 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 같은 거 있죠. 다 어떻게 해줘라? 원가에 포함을 해주란 얘기죠.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정도. 요 정도면 완벽하겠죠.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요 개념들은 다 이해 가시죠? 이거 다 죽어가요. 머리 자르셨나 봐요? 예. 아니, 관심이 아니고, 평상시 많이 보던 분인데 왜 남자분이 앉아있나 그래갖고. 시원하게 잘 자르셨다고. 지금 저분이 날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뭐, 이렇게 관심 가지면 우리는 안 돼요. 뭐 이런 거예요? 감동받았다고요? 뼈 끝까지 꺼갖고, 이따 끝날 때 또 한번 해드릴게. 예.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부가가치세. 요거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짜장면이 5,000원이다. 5,000원 속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사올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죠. 요건 상식선이고, 우리가 취득세를 낼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이 이렇게 있는데 현금가 1억이고 부가가치세 VAT가 1,000만 원이다. 그럼 내가 샀으면 취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취득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과세표준은 1억 1,000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죠? 1억이 돼야 되죠. 부가가치세는 절대로 포함하면 안 돼요. 왜? 부가세를 포함을 해서 1억 1,000이다. 그랬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가 또 부과되죠. 그럼 세금에 세금이 붙게 된다는 얘기죠.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서 취득세를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한다? 제외가 돼야 된다. 이 말 이해가요? 우리가 짜장면 먹을 땐 포함해서 5,000원이라 자랑하지만 취득세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약정에 의해서, 이것도 약정이죠. 약정에 의해서 할인받는 금액. 예를 들어서 야, 돈이 없으니까 3번에 나눠낼게 했는데 상대방이 그러죠. 일시불로 주면 내가 10% 깎아줄 수 있어요. 약정에 의한 할인액이죠. 일반 식당에서도 똑같죠. 원래는 10만 원인데 현찰을 내면은 뭐 10,000원을 깎아준다든가 이런 게 있겠죠. 약정에 의한 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빼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것. 내가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속을 새겨요. 이사 못 가겠다 이거야. 배째라 이거야. 이런 게 많이 있죠. 그럴 땐 꼬셔야 되겠죠. 알았어. 내가 저 이주 비용 얼마 줄 테니까 방 좀 빼줘. 이럴 때 발생하는 이주 비용은 취득을 한 다음에 달래려고 하는 보상 성격이죠. 따는 취득가액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취득한 다음에 보상 성격이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가 없다. 요 정도 들이대겠죠. 해서 포함하는 것은 취득과 관련된 모든 비용, 관계없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부가가치세.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다면 연체료가 있겠죠. 연체라는 건 대금을 제때 못 줘서 미안해서 지급하는 이자 성격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요걸 갖다가 1억에 샀어요. 언제 주기로 했느냐? 5월 5일 날. 자금이 딸려요. 그래서 6월 6일 날 주면서 미안하니까 연체료 얼마를 줬습니다. 요거는 취득 과정 이후에 발생한 거죠. 따라서 취득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연체료는 취득가액과 관계가 없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연체료, 부가가치세, 그 다음 할부이자 건설자금. 요 정도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해보죠.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결론이 뭐라고 그랬죠? 사올 때 들어갔으면 포함하고 사온 다음에 발생하면 포함할 필요가 없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64쪽에 9번 나왔습니다. 볼게요. 다음은 취득가액 계산 시 밑줄 치세요.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OX만 여러분이 대답해 보면 됩니다. 간단해요. 기억, 포인트가 뭐가 될까요? 설계비. 설계비는 당연히 건물 지을 때 들어간 돈이니까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포함을 합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포함될 수 없는 걸 물어봤으니까 기억은 O로 해야 될까요? X로 해야 될까요? X가 돼야 되겠죠.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뭡니까? 밑줄 포인트가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줬대요.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니까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포함될 수 없는 거 물어봤으니까 니은은 뭐가 되죠? X 되겠나요? 그 다음에 디귿 할부이자는 포함할 수 있는데 뭐가 나와 있죠? 연체료. 연체료는 포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죠.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박스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두 가지 형태라고 그랬죠. 하나는 맞는 것은 몇 개인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억이냐 니은이냐 물어봤을 땐 되게 쉽다고 그랬죠. 여기 있는 자료를 다 안 봐도 답 찾는데 지장 없다고 그랬죠. 그 요령 지난 시간에 많이 했는데, 자, 요게 그놈이죠. 일단 기억 니은은 틀렸죠. 디귿은 맞죠. 그럼 1번 니은 틀려 X, 3번 니은 때문에 X, 4번 니은 때문에 X, 5번은 디귿이 없어서 X. 그럼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박스가 나와서 기억이냐 니은이냐 물음 나오는 문제들은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다 안 해도 답 찾기는 쉽다는 얘기죠.
꼭 이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을 줄여서 뭐라고 공부한다고 그랬죠? 건설, 자금, 이자, 취득가액이 어떻게 합니까? 포함한다고 그랬죠. X. 그 다음 미음, 부가가치세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세금은 포함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긴 안 써있지만 비읍, 등록면허세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안 한다? 여보세요. 세금은 항상 포함하면 안 돼. 그래서 요거 하나만 써준 건데 여기다 또 써야 돼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라는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세금에 세금이 붙는 거니까. 얘랑 똑같죠. 난 이거 알아서 이거는 다 되겠거니 하고 필기를 안 해드렸죠. 항상 취득가액 계산할 때 세금은 어떻게 한다? 포함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취득세가 또 붙게 되면 세금에 세금이 붙는 거니까. 왜 이렇죠? 2주 만에 해서 그런지 왠지 자신감이 또 없어졌어.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시읒 이주비. 이주비는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니죠.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 게 나왔지만 또 시험 볼 때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일단 포함하지 않는 것은 뭐뭐가 되죠? 디귿 연체료, 미음 부가가치세, 비읍 등록면허세, 그 다음 시읒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건 4개인데 4개짜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당황하죠. 미치겠어. 내가 지난 시간 다 얘기했는데 4개가 있건 5개가 있던 해답 답에서 3개씩만 나왔다. 그럼 3개만 틀린 거 찾으면 그게 정답이 된다고 그랬죠. 4개라고 그래서 다 4개가 나와야 정답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말 이해 가요? 그러니까 3개씩인데 이 중에서 다 해당되는 걸 찾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답 찾는 요령을 여러분이 많이 연습해야 돼요. 근데 몇 페이지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으니 2주 동안 책 그리고 이제 요약집 옆에 있는데 요약집은 안 보셔도 돼요. 오늘은 여기 있는 것만 문제, 하도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집에서 혹시 공부하신 분 손 들어봐요. 미치겠어. 이러고 뭐지?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이따가는요 제가 과제를 많이 내드릴 거예요. 왜? 오늘 보면 또 4주 뒤에 공부해요. 2주도 공부 안 하는데 4주 동안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는 재산세는 무조건 과제를 내줄 거예요. 내가 해설 강의 안 할 거예요. 미리 얘기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재산세만 중요라고 써 있는 거 있죠. 그 문제만 풀어오는 걸 과제로 내줄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내 처방이에요. 내가 해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안 풀고 버틸까 봐. 시험 내일 모레인데 한 달 동안 세법 문제 안 풀면요 아무리 쉽게 강의해도 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냉정하게 재산세는 한 달 동안 풀어갖고 오기. 한 이틀에 한 문제씩 풀어도 될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음 진도 때는 그 다음 거를 강의할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조금 문제 풀 기회를 먼저 줘야 돼요. 이렇게 나가다간 세법 큰일 납니다. 할 건 몇 개 없는데 여러분이 안 하잖아. 2주 동안 안 했으면 앞으로 4주 동안 안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세법 어렵게 나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세법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아무리 공부 안 한다 그래도 이틀에 한 번씩만 풀어봤어도 13개 이상은 맞아요. 그 문제가 그 문제니까. 지금 표정들이 다 신선하잖아. 2주 동안. 미치겠어 내가. 여기 분들을 굉장히 내가 믿고 있는데 발등 찍히겠어요. 문제가 매번 똑같거든요. 여기다가 요게 답이야. 요게 답인데 요거 설명 들으면은 요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취득세 계산할 때 세금 포함하지 않는다 했으면 이거는 이해가는데 얘는 왜 이해가 안 가냐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네요. 하여튼 뭐 잘 되겠죠. 난 걱정되는 게 오늘 오면서부터, 왜냐하면 다다음 주가 와야 되는데 그때가 학원 방학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주예요. 세법 4주 공부 안 하면 끝이에요. 끝.
여태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그죠? 예전에 한번 4주 만에 온 적 제가 한번 있었죠. 그때가 무슨 연휴 때인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기억 안 나죠? 그 4주 뒤에 왔을 때 저 엄청나게 충격 먹었어요. 그때 요번에 4주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과제를 많지 않아요. 3문제짜리니까 또 많이들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 해보고요. 절대 강의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이따 얘기했지만 대신에 동영상도 안 올려주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하는 분이 있을까 봐 딴 데서 촬영한 거를 올리기는 할 거예요.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동영상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해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한 번 더 해보죠. 괜찮아요? 요런 거 계산 문제도 곧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드립니다. 자, 알아두시고요. 10번 또 한번 해보죠. 밑줄 과세 표준이다. 과세 표준인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체크, 과제 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나와 있죠. 요거 잘 보세요. 과거의 기출문제입니다. 중요하다고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요게 왜 강조하느냐? 작년에 양도소득세에서 요게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세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럼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세요. A 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그라미 B 법인으로부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개인 간의 거래다 그러면 어떤 금액을 인정하느냐? 계약서상의 금액을 인정하지만 국수, 공판장, 법률은 어떤 금액을 인정하죠? 사실상 취득가액. 여기가 법인이에요. 법인. 나는 관계없어요. 나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관계없어요. 누구한테 사왔느냐? 개인한테 사왔으면 개인 간 거래가 되니까 계약서상의 금액이 되고, 법인으로부터 취득을 했으면 법인장부 금액이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박스를 보니까 첫째 줄 나왔죠.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래 금액들은 A회사의 원장 등의 밑줄 법인장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된 금액이다. 그 다음에 계약 내용 보세요. 계약 내용은 계약 총액 밑줄 얼마 나왔대요? 2억 2천. 2억 2천을 받는데 5월 1일 계약금, 7월 말에 잔금 합해서 2억 2천이니까 계약금이나 잔금은 또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2억 2천 안에, 괄호 안에 뭐가 포함됐대요? 부가가치세. 여기 있네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부가세 빼줘야죠. 2억 2천에서 2천을 빼니까 얼마 됩니까? 2억 원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밑에 보니까 A회사가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밑줄 취득과 관련. 여기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만 여러분이 판단하면 돼요. 첫째 줄에 뭐가 있어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건설자금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부가가치세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여기에다 플러스 얼마가 되죠? 500만 원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밑줄 취득에 필요한 용역,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 줬습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개념이 되겠죠. 포함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데 110만 원 속에 부가세가 포함이 됐다고 그랬죠. 포함하면 안 되니까 빼줘야 되겠죠. 110만 원에서 10만 원 빼니까 얼마? 플러스 100만 원 해주면 되겠죠.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가 아니죠. 할부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그럼 플러스 얼마가 되죠? 200만 원. 아주 쉬워요. 하나씩 보면. 그 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취득대금 이외에 약정에 따라서 밑줄 채무 인수, 빚을 떠안았으면 채무 인수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그럼 플러스 얼마가 되겠어요? 800만 원. 여기 보세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면은 요것만 알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 더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2, 1, 6 요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됩니까? 5번 요렇게 찾는 거. 과거의 기출문제입니다. 한 4년 전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할만하잖아요. 처음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요거 배운 내용만 하면 돼요. 저게 요약이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은 체크. 과제를 내드리고요. 13번 나와 있는 것 한번 볼게요. 요것도 보세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 표준액으로 동그라미 개인, 동그라미 법인 각각 얼마인가?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데 박스에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줄, 임야를 밭으로 밑줄 지목 변경. 여기 나왔네요. 지난 시간에도 다 필기해드렸는데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해서 알면 이것만 알면 답이에요. 지목 변경을 할 때는 개인일 때가 있고 법인일 때가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개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지목 변경을 하면 가액이 어떻게 되죠? 증가하죠. 그러면 뭐가 과세 표준이 되죠? 증가한 가액. 그럼 증가한 가액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변경 후에서 변경 전을 뺀 차액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해가요? 이게요. 그럼 법인은 뭡니까? 법인은 국수, 공판장, 법률에 해당하죠. 그럼 법인은 뭘 봐요? 지목 변경하면은 공사 들어가야죠. 그럼 공사 비용은 장부를 써야 되겠죠. 따라서 법인은 항상 뭐가 된다고 그랬죠? 법인 장부에 입증된 금액이 되겠죠. 이게 포인트. 표정이 처음 보는 표정이요. 지난 시간에 이거 요약 다 해드렸는데 해보죠. 지목 변경. 개인은 증가가액이고 법인은 법인 장부에 입증된 금액이다. 이거 알면 끝이죠. 자, 그러면 박스를 보세요. 박스에 보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필요한 건 아니란 얘기죠. 먼저 개인부터 해볼까요? 개인 하기 위해서 자료가 뭐가 필요할까요? 개인? 그렇죠. 변경 전 변경 후만 보면 되니까 디귿과 리을만 보면 되겠죠. 그럼 차액이 얼마 나올까요? 그래요, 그거예요. 그럼 개인은 얼마가 과세 표준이 돼요? 7천만 원. 증가한 가액이니까. 그럼 법인이다 그랬으면은 국수, 공판장, 장부에 입증된 비용이 되죠. 그럼 자료 몇 번을 보면 될까요? 기역 얼마 나와 있어요? 8천만 원. 법인은 밑줄, 법인 장부가 포인트니까. 그러면 니은 신고가액은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허무하잖아. 요거 알면 요게 답이라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많은 문제, 이거 만약에 안 풀어보고서 시험 보러 가봐요. 이거 나오면 쉬운 건데도 못 풀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제 소원이 뭐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오케이? 문제집 샀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풀어줘요? 난 시험 보러 안 가는데. 한번 해봐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뭐 비교하는 거라서 좀 그런 것 같겠지만 나 여러분 다 붙길 바래요. 크가 60점인데 지금 제가 강의 나간 데가 한 군데가 작년에 한 90% 합격자가 나왔어요. 한 학원에서. 이건 실화예요. 인원이 좀 적긴 했습니다만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90%라는 거 넘었어요. 그게 실제 증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 합격률이라는 건 여러분이 만들기 달려있는 거거든.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잠깐 얘기하고 할까요? 여러분 사기 진작시키려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냐? 첫째, 나 안 돼. 1차만 할래. 2차 내년에 할래. 이런 분 있죠. 그럼 1차만 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럼 내년에도 어떻게 돼? 낯선 거 4과목을 새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법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인가 얘가요? 어차피 2년 되죠? 내년에 모르는 거, 낯선 것들 4과목 세법 안 하잖아. 내년에 또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1차만 했어요. 불합격했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6과목 중에 2과목은 좀 수월하겠죠. 했으니까 4과목 낯선 걸 다시 해서 6과목 해야 돼요.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1차도 하고 2차도 했어요. 실력이 안 되는데도 무대뽀로 했어. 그런데 9월달 10월달 문제풀이 동형 모의고사 하잖아요. 시험이 안 나는 거 풀겠어요? 나올 거 위주로 출제하겠어요? 나올 거 하죠. 안 그러면 출판사 망하니까 신경 써서 만들 거 아니에요. 우연히 여기 있는 걸 하니까 귀가 뚫렸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 운 좋게 합격을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이 정도 됐으면 1년을 벌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차, 2차 다 했는데 1차, 2차 다 떨어졌어요. 그럴 수 있죠. 다 떨어졌지만 다음 연도에는 좀 편해요. 왜? 시험 볼 때까지 딜이 다 했을 거 아니야. 기본기는 깔려졌다는 얘기죠. 그럼 다음 연도 할 때 편하다는 얘기죠. 했던 거 또 하니까. 이 네 가지 사례가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다. 그죠? 어딘가는 될 거예요. 동차가 될 수도 있고 1차만 될 수도 있고. 요 말하는 의미 뭔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2차, 나는 1차만 2과목 할래? 2과목 하면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연도에 4과목을 또 다시 시작해야 돼. 근데 결국 여기에서 또 안 됐어 봐. 1차만 됐어요. 4과목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왜? 올해는 됐는데 내년에 되니까 일거리가 막 들어와 가지고 공부할 시간 없어요. 4과목 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 원점에서 다시 해야죠. 이때 통곡하는 분도 봤어요. 1차를 갖다 붙었어요. 아니 난 2과목만 할래? 그 2과목만 하다 보니까 일거리도 없고 그래서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갖고 1차 붙었어요. 그럼 이제 2차를 갖다가 내년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일이 막 정신없어요. 집안일도 생기고 막 생기 여자분인데. 그래가지고 한 문제인가 2문제 차이로 2차가 떨어졌어요. 거길래 갔거든. 집 근처에 있던 데라서. 그래서 가서 위로해 주려고 친했으니까. 내 앞에서는 안 울어요. 그걸 내가 도닥거리지 말았어야 돼. 그냥 괜찮아요. 새롭게 합시다. 이러면 되는 걸 도닥거리니까 내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화장실 간다고 내 밖에 통곡 소리가 나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2년간이 그냥 그렇게 고생했던 게 다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때쯤 되면은 방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요 4가지 사례,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넷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럼 당장 편하려고 2과목 해서 2과목 합격했다 해도 내년에 4과목 새로운 걸 배워야 되니까 아예 떨어지던 어쩌든 운 좋으면 붙을 수 있고 동차. 복불복이에요. 시험 문제는 똑같습니다. 복불복. 자기가 잘하는 것만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대를 못 하잖아. 동차라는 게. 1차만 하면 어떻게 해요? 붙건 떨어지건 내년에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또 한 번 할 각오를 한다면은 이게 확률이 좀 더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아는 게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실력은 9월달, 10월달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게 남보다 빠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두 달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답답한 거예요. 이걸 1차, 2차 같이 본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놀겠어? 기본적으로 점수는 30점 평균 나오겠죠. 40점 나오겠죠. 기본기 됐다는 얘기죠. 그럼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는 수월하잖아요. 했던 것도 하는 거니까. 안 했던 거 하는 것보다. 어차피 2년을 작정을 한다면은 만약에 1차만 해서 떨어졌다. 그럼 포기할 거예요? 또 합니다. 이건 마약과 같은 거예요. 중개사는. 왜? 떨어져도 빵점 맞아 떨어지면 포기합니다. 꼭 몇 개 때문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이 4가지 사례 중에서 뭐가 좋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2년이면 들이대고 머리 터져라고 한번 해본다는 얘기죠. 남은 시간 동안 올인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게 더 현실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이때쯤에 항상 제가 해드립니다. 딱 넷 중에 하나의 사례가 여러분이 몇 번에 해당하는가 보라 이거예요. 그랬다가 여러분이 어떨 때 보면은 뭐 몰랐던 문제인데 7, 8월 달 문제풀이하고 9, 10월 달 동형 모의고사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특별히 낯선 거 없습니다. 낯설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 안 해서 낯설은 거지. 그렇잖아요. 7, 8월 달 이거 달달달달 하잖아요. 이거 문제집 이것만 한 것. 대한민국 어떤 출판사에 어떤 책 한 권만 풀어도 합격 점수 충분히 나옵니다. 한 권만 잡으면 돼. 한 권만. 지금 요약이고 뭐고 참 이런 얘기 미안합니다만 요약 볼 때도 아니에요. 문제만 같은 거 비슷한 거 디리다 푸는 거예요. 안 되면 답이라도 외우게 돼요. 유형이.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지금부터는 요약이고 뭐 큰일 났네. 요약집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제 솔직한 심정은 세법 같은 경우 세법만이라고 넌 강조하고 싶어요. 무조건 한 문제집만 디리다 파고 나면은 문제만이 풀면 끝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이론이 요게 이해가 안 갔다. 절대 이거 잘못됩니다. 이해 안 가는 지문이 있다. 그러면 기본서나 요약집 보지 말아요. 뒤에 문제가 또 나올 거니까. 왜냐하면 잘못되는 분이 뭐냐. 문제 하나 푸는데 한 5시간 걸려. 지문 하나 모르는 게 나오면 기본서를 세워라 내워라 찾고 요약집 세워라 내워라 찾고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많은 시간 한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몇 문제 못 풀어요. 이거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 안 되는 거 체크 있어. 지문이 체크해요. 그런 다음 다음 문제 가면 그 문제가 중요한 거면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그럼 그때 요거였었지. 이렇게 공부해야지. 문제 하나 지문 하나 보고 기본서 찾다 이거 봤다. 책이 그냥 여러 권 쫙 깔렸어. 필기한 거랑 다 있어. 나중에 목이 막 뻣뻣해. 공부 뒷담화니 한 것 같아. 그럼 풀어본 게 1시간에 2문제 3문제. 이거 효과적인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솔직히 아주 가장 좋은 방법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만 디리다 풀어요. 지문 5개 중에 5개 모르는 것도 있어요. 4개 나는데 하나 모르는 거 있어. 체크하고 넘어가. 중요한 거면 다음에 또 나오니까. 중요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중요하지 않은데 그거 갖고 기본서 찾고 요약지 찾고 필기하고 옆에 사람 자료 준 거 하고 너저분한 거 딱 아닙니다. 집에서 공부할 때도 책 하나면 돼. 문제집이다. 7, 8월 달 문제집 하나만 정한되면 외운다는 식으로 접근하세요. 무조건 됩니다. 그쵸? 제 말 공감해요? 맞는 거라니까요. 매년 그랬어요. 매년. 이거 효과 본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너저분하게 하면 안 돼요. 책상도 깔끔하게 한 곳만 들이패버리는 거예요. 그럼 많은 문제를 적은 시간에 풀어요. 정한되면 외우게 돼요. 똑같은 문제니까. 예를 건설자금이자 나왔잖아요. 처음엔 낯설었어.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건설자금이자가 또 나왔어. 또 나와요. 그럼 나도 모르게 외우는 거라니까. 공부는 이렇게 해요. 굉장히 이거 현실적. 득본 사람 많습니다. 꼭 공부하는 사람이 그냥 책상을 갖다 쫙 펴놓고 하나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무슨 부패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제집 똑같습니다. 새로운 거나 그 다음에 비문각이나 그 다음에 에듀 거식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 내가 산 것만 있으면 이것만 패면 돼요. 뭐하러 인터넷 들어가서 자료 프린트 뽑고 프린트 이렇게 뽑아 뭐 할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되는 사람 없어요. 무조건 한 곳만 두둑이 패라 이거예요. 한 곳만. 이거 하나만 올인하겠다. 무조건 돼요. 짧은 시간 안에 단기간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성공하고 있잖아요. 지금 토익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엔 낯설지만 몇 번 하니까 그 단어의 중요한 거는 동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느꼈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 항상 여러 가지 말이 듣고 여러분 주변에 악마와 천사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안 돼서 무조건 한 곳만 잡으면 돼요. 공법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될 텐데 공법도 뭐예요? 문제집 한 곳만 달달달달하면 그 안에 비슷한 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출판사에서 문제가 나오지도 않을 것만 책을 내는 데는 없을 거란 얘기죠. 한 권씩만 있으면 돼요. 제 말뜻 이해 갑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연결이 돼야 돼요. 한 문제 풀고 있다가 친구랑 전화 통화하고 한 문제 읽다가 애 두들겨 패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한 50분이면 50분 동안에 아마 문제를 다 신경 안 쓰고서 50분 동안에 문제만 하다 보면은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또 단원별로 나온 거 아니에요. 과세표준이다 그러면 과세표준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번 시간엔 과세표준만 끝내겠다. 그럼 과세표준만 디리다 유형 비슷한 거 풀면 되는 거라니까요. 단원별로 돼 있으니까 더 공부하기 좋은 거란 얘기죠. 섞어 놓으면 더 헷갈리는데 단원별로 되면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공부하는데 시간 없으니까
그런 게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요. 이거 한 권 이거 못해 이거? 정 안 되면 중요하다고 체크되어 있는 거랑 저랑 한 거 있잖아요. 이것만 달달달달 해도 되고, 또 특강 자료에 141문제 있잖아요. 그것만 달달달달 풀어도 되고, 비슷해 다. 그러니까 시간 앞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한다면. 다만 이제 부패식으로 공부하면은 절대로 시간이 모질라고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17대 1 할 때도 한 놈만 패라고 그랬잖아요. 뒤에서 내 뒤통수를 어떤 놈이 때리든 어쩌든 한 놈만 끝장내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이번 7, 8월입니다. 그럼 문제 풀 때도 포인트 되는 거 우리 연습하잖아요. 요놈 3포인트. 이런 식으로 습관대로 놓으면 됩니다. 아이고, 좀 시간을 많이 뺐지만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쉽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희망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주 하시고 힘내시고요. 다 합격하면 좋겠습니다. 68쪽에 13번 같은 경우도 박스가 나왔는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상은 포인트만, 요것만 알면 쉽게 된다는 거. 몇 번 연습하면 외워지게 됩니다. 14번은 자 체크. 그 다음에 15번 나왔죠. 15번은 동그라미 연부입니다. 연부.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취득, 시기, 과세, 표준. 박스가 나와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요거 우리가 다 강조했어요. 먼저 정리해 드릴까요? 연부다 그랬으면은 할부죠. 할부면 뭐예요? 계약서 써야 되겠죠. 할부 계약서 쓸 때는 요게 나오죠. 100억짜리다, 100년 연부다, 1년에 얼마씩, 1억, 날짜는 5월 5일, 이렇게 계약서 써서요. 그러면 요거를 연부 금액이라 하죠. 요거를 약정일이라 그러죠. 연부 금액도 요거는 약정 금액이란 얘기죠. 살다 보면은 요 금액대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세법은 연부다 그러면 약정 금액, 약정일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연부 금액이라는 것은 1억인데 5천만 원만 줬다. 그럼 요 놈이 취득가액, 과세 표준이 되겠죠. 약정 금액 필요 없어요. 사실상 지급액이 중요한 거고, 5월 5일 날 약정했지만 올해가 자금 사정이 딸려서 7월 7일 날 지급을 했다. 그럼 취득일은 언제가 되는 거죠? 7월 7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연부다 그랬으면은 약정일, 약정 금액은 인정을 안 하고 사실상 지급액, 사실상 지급일이 포인트가 된다는 거. 이해가나요? 이거 알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볼게요. 박스에 보면은 자, 필요 없는 거 X 해볼까요? 기억, 계약일 필요 없죠. 연부 금액인데 괄호 안에 약정 금액이 200만 원이란 얘기죠. 약정 금액은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디귿번도, 지급일, 계약서상 필요 없죠. 연부기간 필요 없죠. 그러면 미음 보세요. 자금 사정으로 6월 20일에 지급했대요. 사실상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겠죠. 몇 월 며칠? 6월 20일. 이해가요? 그럼 밑에 답을 보세요. 답에 보면 6월 20일이 2개가 있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5개 중에 3개 넉나간 게 나왔다. 그럼 2개 남았을 때 둘 중에 어떤 거? 뒤에 거. 답이 몇 번? 5번.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도움되라고 항상 해주는 거 아니에요. 답 편히 찾으라고. 그 다음에 1회 연부금액 100만 원 현금 지급하다. 약정 금액은 200만 원이지만 올해 사정이 안 좋아서 100만 원만 줬죠. 그럼 100만 원이 바로 과세 표준이 되겠죠. 이해가요? 아까 날짜는 모르겠어요. 100만 원은 알겠어요. 답을 보면 100만 원이 3번 아니면 5번이죠. 2개 나오면 둘 중에 어떤 거? 뒤에 거. 이렇게도 답이 나오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많이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5번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율. 자, 세율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안 했던 취득 시기에 관한 것을 해보도록 하죠. 52쪽 보세요. 깨끗하죠? 연습해 본 사람은 잘한 거고요. 잘하신 거고요. 자, 볼게요.
52쪽의 취득 시기는 별로 비중이 없습니다. 왜?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그래도 여러분한테는 해줘야죠. 많은 걸 해보라고 해야 돼. 취득 시기다 그랬으면 요 놈만 알면 돼요. 딱 두 가지. 원칙, 예외. 원칙은 뭐냐 하면은 취득일은, 자, 원칙이라는 게 우리가 개인간이라고 알아두면 돼요. 해보죠. 개인간. 개인간 거래다 그러면 계약서 쓰죠. 따라서 모든 건 계약서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원칙은 계약서상의 또는 계약상의 뭐가 되죠? 잔금 지급일이 됩니다. 원칙. 그러면 개인간이면 항상 계약서 인정해줘요. 그런데 계약서를 썼는데 잔금일이 빠졌어요. 명시가 안 됐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잔금 얼마를 주기로 한다. 요게 빼먹었어요. 이럴 경우엔 추정을 해야 됩니다. 추정은 언제냐?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하는 때 잔금을 치렀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는 얘기죠. 해서 계약상의 잔금일이 원칙이지만 잔금일이 명시가 안 됐으면 추정합니다. 추정은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되는 때? 60일이 경과되는 때. 그 다음에 예외가 뭐가 있느냐? 예외는 계약서 인정 안 합니다.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그럼 사실상이다 그러면은 5개를 생각하면 돼요.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땐 6개였어요. 국수공판장 법률. 날짜를 물어볼 땐 법률이 빠집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국수공판장 이렇게 써주죠. 그러면 법률이 나오면 어떻게 줘라? 자, 날짜를 물어볼 때 법률은 개인간으로 봐요. 그래서 법률이 나왔을 때도 뭘 봐야 됩니까?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된다는 것.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다 뭐가 되느냐? 유상승계. 돈 주고 사올 때. 그럼 여기에서 함정이 나옵니다. 국이 뭐죠? 국이? 국가로부터 다음에 유상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요게 시험에 무상으로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럼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해야지 사실상의 잔금일이 나오겠죠. 실제로 돈 준 게 있죠. 유상이니까. 무상은 공짜죠. 공짜면은 잔금 지급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느냐? 우리가 무상이면 증여예요. 증여는 언제가 되는 거냐? 계약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무상이란 얘기죠. 따라서 국가로부터 중요하지만 유상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무상으로 나오면 국수가 안 되는 거죠. 무상이면 뭐가 되는 거죠? 증여가 됩니다. 이럴 땐 요 날짜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계약일이 된다는 것. 오케이?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나머지는 양도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볼까요? 자가건축. 이건 양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해드릴게. 중요하니까. 허가를 받아서 짓면은 언제가 되죠?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죠. 해보죠. 사용 승인서. 양도에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날짜가 또 여러 개 나오면 이 중에서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이 된다. 그러면 허가를 없이 지면은 뭐가 되느냐? 사실상 사용일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날짜 배웠죠? 날짜 배웠는데 뭐가 있어요? 연부. 연부다 그러면 언제가 되죠?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된다는 것. 사실상이죠. 계약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요거죠. 종류 변경.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목 변경. 변경을 했으면은 변경일이 되는데 공부상 변경일이 있고요. 사실상 변경일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언제를 날짜로 보느냐? 원칙만 알면 돼요. 그럼 이제 마무리 들어가면 요거죠. 날짜 물어볼 때는 여기에서 하나 대표를 찾아요. 뭘 찾습니까? 개인간이다. 그럼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돼요. 그 다음에 증여다. 그럼 뭐가 돼요? 계약일이 돼요. 여기 있는 사례에 의해서 대표 하나 뽑아. 그리고 결승전 해야죠. 결승전은 뭐가 나와야 날짜? 등기 접수일이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건 거래 형태별로 날짜죠. 얘는 준비하고 있어요, 항상. 그런 다음 여기서 대표를 갖다 개인간이다. 그럼 계약서상이 되고. 대표 찾았죠? 그럼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등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표 골랐냐? 나 기다리고 있어. 그럼 둘 중에 어떤 날이 되죠? 빠른 날. 날짜는 항상 대표를 구하고 뭐랑 비교해야 돼요? 등기 접수일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날이 돼요? 빠른 날이 된다는 것. 요거 알아두면 되는데 요게 작년에 나왔으니까 큰 비중은 없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만 한번 해볼게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준비됐나요? 힘들이 하나도 없어요? 알았어요. 그럼 요거 지우지 마세요. 10분간 쉬었다 갈까요? 왜? 10분이면 요거 다 잊어먹을 테니까.